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양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한마디로 전약 후강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다행히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어줬는데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이 방향성을 보여준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베스트 공략주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카카오톡 무료 오프 채팅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박원재,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나눌 이야기부터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이쪽에서 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빨리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어제 저희가 화상 연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외로웠어요. 그 위원님 한 분만 모시고 하느라 오늘은 또 나오셨는데 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위원님께서 근무를 하시는 강남 이제 회사에서 확진자와 이제 건물을 같이 쓰시느라 좀 위험할까봐 또 진단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요? 네.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 어제 검사를 하셨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제 오후에 장 마감 후에 4시에 이제 받으러 갔는데 네. 결과가 원래는 한 3일 정도 지금 이태원 관련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단 3일 이내에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결과가 오늘 오후에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굉장히 좀 시간이 빨리 진행이 돼서 일단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술에 한 번 더 놀래고 어제 이제 검사 받을 때도 조금 눈물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프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안에다가 네. 집어넣는다고. 근데 결과가 하루 만에 나왔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진단키트 관련해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도 좀 같이 봐주세요, 위원님. 직접 체험하셨으니까 어떻게 네, 좀 진단키트 관련주들. 키트 관련해서는 뭐 렘데시비르 임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직접 또 체험을 하시고 왔는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제가 또 여쭤보기가 좀 그러네요. 진단키트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강세를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언택트 관련 좀 봐주실래요, 위원님? 왜냐면 어제 또 화상 연결을 했기 때문에 네. 언택트 수혜 받으셔서 집에서 어제 하루 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언택트 관련해서는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참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네. 일단 언택트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제가 많은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원격 의료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키트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되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가구 관련주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 관련주들. 네, 인테리어 관련주들 인테리어나 가구 관련해서도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 일단은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 최근에 많이 상승을 줬었는데 일단 이런 종목도 지금은 충분히 상승을 한 번 더 단기적으로 파동이 나올 자리입니다. 일단 저도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좀 노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진단키트를 직접 몸소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쭤봤고요. 아무래도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사태가 좀 잘 마무리돼서 코로나19는 완전히 끝이 좀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프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갑자기 상승으로 마무리 지어지면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시장이 위로 좀 끝나는
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위원님들께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정리 박원재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양극화 장세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양극화. 네. 가는 건 가고. 가는 섹터만 가고 안 가는 섹터는 안 가고. 철저하게 소외받는 섹터는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사실 3월 19일이 멀지 않은데 네. 우리한테는 이제 정말 아무 기억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먼 옛날 같아요. 3월 19일이 최저점을 찍은 날이죠. 그렇죠. 그때 투자자들 심리와 지금 투자자들 심리는 이제 극과 극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위기 전 지수의 고점이 692포인트인데 오늘 691.53으로 끝나서 이미 위기 전의 가격이 다 왔어요. 그 안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던 종목을 보면은 위기 전에는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컸었죠. IT 소부장 위주로 해갖고 5G 이런 쪽으로 오다가 지난주에 제가 아마 통상 이렇게 위기 뒤에 시장이 바뀔 때는 시가총액 2위를 갖고 쟁탈을 하는데 아마 하이닉스보다는 그 밑에 인터넷 기업들이 2, 3년 내에 추월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셀트리온 삼형제와 셀트리온 합산 시가총액이 벌써 45조 위에 가 있으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60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거고 삼성바이오와 네이버 이렇게 이제 세 개 축이 이제 앞으로 경쟁을 할 텐데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다.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과거에 쭉 그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장을 보면은 일부 투자자분들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를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고비마다 1000포인트를 뚫을 때도 개인 자금이었고 2000포인트를 뚫을 때도 개인 자금이었습니다. 그때도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 자금으로 이제 고비를 뚫었는데 어쩌면 이번 장이 이어지면은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 최대의 유동성 공급과 네.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위상이 국제적으로 월등히 높아졌죠. 특히 말씀하신 그 코로나 진단, 그러니까 전 세계의 민낯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게 생각보다 의료 인프라가 형편없구나, 선진국들이. 저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진국들이 이제부터 부랴부랴 의료 인프라나 이런 제반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쪽은 제조업이 베이스가 안 되고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K바이오가 이제 이번에 월등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시작은 마스크였죠. 네. 마스크조차도 국내 마스크를 전 세계에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의료 장비인 환자 감시 장치, 뭐 산소 호흡기, 엑스레이 진단기까지 줄줄이 세계로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글로벌리로 대한민국 K바이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선진 시장은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가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좀 이따가 이제 실적 발표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계 각지의 교두보를 다 마련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무형 자산, 락인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기업들의 위상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것과 다만 지금은 이제는 오버밸류 저 상태로 좀 접어든 것 같아요. 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동성은 즐기시되 항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체크해 가시면서 현 장세를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전략은 저희 방이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은 세부적인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지배하는 양극화 장세다. 전통 구경제는 꼼짝도 안 하고 신경제 중심으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도 양극화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갈 종목들은 가고 가지 않을 옛날 이제 구시대적인 종목들은 더욱더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 3,000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뷰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거 맞으시죠? 네, 자산 가격은요 상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시장 대비 굉장히 언더퍼폼돼 있었기 때문에 이 언더퍼폼된 부분이 정상 밸류에이션을 받으면 그 밸류에이션만으로도 한 20%의 상승 여력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 거지 절대 가치가 높아서 부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판정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건강하게 다시 뵈서 좋으네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네, 일단 여전히 좀 의문이 가득한 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장 초반에는 아마 기사를 보시고 유럽이나 미국 증시에 끝난 마감 시황을 보시고 조금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을 했으나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1900선 사이 그리고 1900선에서 1960선 사이에서 좀 움직여 주겠다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으나 어마어마하게 그런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1900선은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부분을 볼 때 일단 시장 자체는 상승해서 좋으나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자체가 사실 소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그런 것들의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돈을 찍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찍어낸 돈들이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수 자체가 계속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 거는 상승에 대해서 뭔가 산업군 그 경제 순환 구조 자체가 조금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항상 부딪히게 되거든요. 일단 97년도, 98년도, 그리고 2008년도 또 그렇고 그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산업군이 변화해 왔던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섹터군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와중에서 대장주를 가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종목군들이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특정 섹터군들이 대장을 잡고 움직이는데 그런 대장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부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군들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투자 스타일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변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자체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으셔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 우량주니까 괜찮겠지 하는 종목들 나중에 2, 3년 후에는 바닥권에서 계속 그냥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증권 관련주들 한번 잘 차트를 보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해운 관련, 조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투자에 이걸 좀 바꿔야 될 때이다. 지금 의문의 연속이라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은 조금 가만히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다소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제 좀 의견이 합의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옛날에 이제 좀 올드한 섹터군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오고 있고 앞으로 앞으로 미래가 좀 더 기대되는 종목들과 섹터군에 투자를 하시는 걸 망설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서 좀 대응 방법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각기 다른 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으면요. 오늘장을 이끌었던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제 단연 2차 전지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날이었는데 오늘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이었죠. 국내 양대그룹 총수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회동으로 인해서 특히 오늘 삼성 SDI를 필두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거기에 뒤따라서 전기차나 수소차까지 전체적인 섹터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이슈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뷰를 갖고 계셨는데 오늘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삼성 그리고 현대 그룹 자체가 일단 이 부분에 좀 사업 협력을 하겠다. 전기차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업 경제 구조 자체의 면밀한 좀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상승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자동차 회사 테슬라라는 그러한 회사가 기업이 생겨나고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도 계속적으로 경제 기업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현대이고 또 삼성 계속 이 두 기업이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발전을 할 그런 것들을 잘 못 가져간다라는 면에서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발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일단 2차 전지 시장은 무한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반적인 글로벌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도 있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지만 좀 근본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자율주행차, 이렇게 경유차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산업군들에 대해서 그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전기차가 올라가면 전기차 섹터, 수소차가 올라가면 수소차 섹터 이렇게 각각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99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각각 움직일 때마다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근본 원칙에서 투자를 하시면 자동차 부품을 딱 사놓는다면 어떤 섹터군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얘는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보시면 경유차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어디든 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투자를 계속적으로 안목을 바꾸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 기존에 많이 상승을 해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 지금의 움직임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좀 주가가 무거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무거운 종목을 좀 사신다면은 사실상 오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천천히 꾸물꾸물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스타일, 성격에 좀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좀 기사였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이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또 삼성이고 또 현대였다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무거운 종목들은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매매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오늘 회동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배터리 개발 현황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첨보, 포스코케미칼 등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박원재 위원님은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2차 전지 분야는 조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네. 성장성에 있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성장 섹터가
맞습니다. 18년에 전기차 사용량이 100기가와트였어요. 근데 예측컨대 30년에는 3,000기가와트니까 한 30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네. 결국 그 문명사적으로 보통 이제 에너지원이 바뀔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나 문명이 이제 바뀌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석유를 쓰는 에너지가 이제 수송량이 50%니까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돼서 수송량이 전기차로 대체가 된다면 에너지 석유는 어디다 쓸까요? 그러게요. 어디에 쓸까요? 아마 발전용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회, 이 문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 2차 전지 분야는 좀 산업적으로 보면 좀 독특한 게 성장은 맞는데 이제 그 테슬라가 테슬라 배터리를 직접 설치를 하면서 왜 하려고 했냐면 규모 경제를 통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럼 항상 본질적인 고민,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단가는 배터리 가격은 계속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캐파를 맞추려면 설비 투자를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현재 투자를 집행하는 그런 이제 장치 산업은 사실 ROE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한 평가를 쳐주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회동은 사실 기술 협의였다래죠. 네. 전고체 배터리의 진행 상황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게 있느냐 이런 협의의 자리였다라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건 우리 시장이 현재 풍부한 유동성이 명분만 찾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은 뭐 아무 말도 아닌데 그냥 이슈가 돼서 올리는 거죠. 성장 섹터에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인이 만나서 미래를 얘기했다는 이게 이제 테마가 돼서 오늘 급등을 시켰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차라리 오늘 저녁에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제 오늘 그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사실 현재 상태에서 아까 시황은 제가 장기적으로 3,000이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는 시계열이 굉장히 장기겠죠. 그렇죠.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계열 3,000원을 말씀드린 건 굉장히 장기 시계열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에 와 있는 게 맞고 이렇게 급등할 때에는 항상 예리한 조정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건 좋은데 예리한 조정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쭉 후보군을 정리해 뒀다가 정거장에 정차한 차에 올라타셔야지 달려가는 차에 올라타다간 굉장히 깊은 조정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이다. 이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2차 전지는 그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은 게 현재 유동성장을 좀 대변하는 이슈였구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이 유동성, 넘치는 유동성들이 이유를 찾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섹터군들 중에 오늘은 이제 두 총수의 만남이 이슈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슈를 받고 2차 전지가 오늘은 비상을 했던 게 아닐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추종하는 MSCI 지수에서 이제 정기 변경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수 편입 여부에 따라서 개별 종목 주가 흐름이 오늘 등락이 갈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신규 편입됐고요. OCI나 메디톡스,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KCC 등 5개 종목은 빠지게 됐습니다. 또 유력한 후보였던 한제칼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이제 편입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박원재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모건 스탠리 지수는 이제 글로벌 펀드의 지침서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사실 주류가 펀드 매니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가 대세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패시브 펀드로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ETF 상품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MSCI의 지표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지표로서의 가치를 두고 해마다 이제 2번 조절을 하는데 이때마다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일이 됐는데 사실 국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이제 점점 부상하면서 중국 시장이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편입 비율이 많아지는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중국의 비중이 40%에서 41.5%로 늘어나고 한국 비중은 12.9%에서 10.6%로 이제 줄게 되죠. 네. 근데 이걸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우리가 이제 이머징을 벗어나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든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IMF 때 우리가 시장 개방을 하면서 그렇죠. 억지로. 가장 그 저가의 외국인 자국이 다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외국인 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국내 대주주가 됐어요. 항상 30%에서 35% 이렇게 이제 점하고 있는데 사실 세계 자본시장사에서 가장 큰 점유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수급적으로 항상 불안할 때마다 외국인이 팔면은 항상 불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제에 아마 이렇게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촉발이 돼서 우리 가게들이 좀 그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외국인 지분을 한 5% 정도만 가게가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내 상장사들이 기업 영업이익이 통상 한 150조, 재작년에 200조 찍었습니다만 150조의 배당 성향이 한 1.5, 2% 되면은 매년 배당금이 10조 이상, 한 1, 20조가 나오는데 이게 다 그 우리 영내에서 이룬 소중한 성과인데 이게 다 그냥 배당으로 해외로 나가버리죠. 이게 영내에 남아있다면 지금 소득이 없고 성장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는데 우리는 그 한마디로 씨앗을 다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원 자원이 이제 주식시장의 배당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이게 너무 비중이 외국인한테 많이 가 있다. 그래서 MSCI 구성 종목 편출입과 더불어서 외국인 지분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 때 아주 좋은 방향에서 국민들이 이걸 받아간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정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흘러가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시장 탑2 이제 섹터만 골라보자면 2차 전지와 바이오를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충성 위원님 오늘 이 이슈에서 어떤 점에 포인트를 주셨어요? 네, 일단 지수 변경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글로벌적으로 좀 한국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산출 기간에서 스탠더스 정기 진행을 했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더존비존 같은 종목들은 일단 상승을 어느 정도 주는 모습이었고 뭐 OCI나 메디톡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진칼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성 비율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차익이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좀 출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상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영원히 뭐 그거의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경영권 분쟁 관해서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너무 그렇게 뭐 겁을 먹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도 일단은 중장기적으로까지는 영향을 끼친다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에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좀 빠져나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어느 정도 들어 올려줬을 때 마냥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같이 빠져나오는 우리가 외국인들의 좀 수급을 체크
체크하는 이유는 사실상 특히 대형주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냥 체크만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면 우리도 팔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냥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위원님께서 한번 공략을 하셨던 종목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수익을 보고 이제 나오셨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보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공략을 했던 한진칼에 대한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이끌었던 탑2 이슈까지 만나봤으면요. 오늘의 업종과 그 업종 속에서 뽑아본 위원님들의 종목까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물론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움직이긴 했지만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최충성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 아까 자율주행 이야기를 살짝 하시던데 오늘 업종, 어떤 업종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차 관련해서 2차 전지, 뭐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고 가치 투자 이제 관점과 다음 이제 향후 우리가 투자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어떤 종목을 보시든 예전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오는 일반적인 임상 시험만으로 상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임상 외에 플러스적으로 좀 뭔가 덧붙여지는 그런 바이오를 찾으셔야 되고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거의 장이 끝나갈 때쯤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줬었는데 일단 오늘 내 특징 주로는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후반에만 지금 14% 넘게 갑자기 상승을 해서 네. 공략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네,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고 일단 오늘 다른 종목들 최근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이다가 일단 오늘은 조금 뒤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단에 좀 위치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종가 자체는 7,100원에 일단은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많이 하락이 좀 진행된 부분이 있고 제가 작년에 많이 공략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자리가 또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시면 충분히 크게 상승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 목표가는 8,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1선인 6,5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하단에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지 마시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이슈 관련해서 최충성 위원님께서는 자율주행 업종 중에 에이테크 솔루션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55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박원재 위원님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업종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진단 키트 업종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진단 키트 업종을 한번 갖고 와봤고요. 진단 키트 업종이 이제 최근에 관세청 역사상 1, 2, 3, 4월 달에 이제 증가율을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네. 관세청 역사의 통계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월 달에 62만 불 수출하던 게 4월 달에 2억 3천만 불로 도저히 뭐 그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나왔는데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실적치를 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12곳에서 수주액이 2,300억 해서 4월 22일까지 통계인데 그렇게 나왔고 시젠이 단독 기업으로서 절반 1,200억을 수주했다래요. 시즌 혼자서요? 시즌 단독으로. 네. 그런데 오늘 1사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가이던스를 최상단도 뛰어넘었더라고요. 817억 매출이 달성됐는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게 제품 진단 시약이 583억이고
장비가 230억 수출이 됐어요. 네. 이 장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대당 한 2천만 원 하는데 230억을 매출을 기록했다는 건 전 세계 그 글로벌 교두보인 병원에 한 1,000대 정도의 장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진 시장은 이제 의료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장비가 들어갔다면 그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약을 예비로 갖다 놓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진단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의료 환경은 치료 중심의 의료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정부에서 생각이 이게 너무나 그 기회비용이 컸던 거죠.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리고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켜버리니까 예방의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치료만 전념할 게 아니라 예방의학으로 좀 힘을 쏟아야겠다고 옮기는 계기가 됐는데 예방의학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진단 시장이고 체외 진단 시장이고 그 중에서 성장성이 가장 빠른 게 분자 진단 시장입니다. 네. 근데 분자 진단 시장이 제일 그 글로벌 1위 기업이 이제 로슈라는 기업이 있는데 로슈는 시가총액이 이미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300 몇십 조 하는 기업인데 인도에 그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로 들어갔는데 시젠은 합격하고 로슈는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젠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PCR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유전자를 검출해서 증폭해갖고 이거를 시료를 한꺼번에 멀티로 합니다. 그 3개 이상의 시료를 동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하죠. 6시간 내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그 제약사가 그렇게 하는데 정확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부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정확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인 게 결국 시젠의 그 치료 검사 장비와 시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제 빨리 처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진단업체는 당연히 지금 실적은 일시적인 실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올해 시즌은 아마 영업이익이 몇 천억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 작년에 한 200억 벌던 회사가 몇 천억이 들어오면 제약회사들은 통상 그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수준을 R&D에 투자를 하는데 그동안 파이프라인을 20년 동안 굉장히 견고히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자금원이 생겼다. 날개를 단 거죠. 근데 앞으로 진단 시장 커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항생제 내성 시장이 있어요. 네.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암 진단 시장. 그래서 그 체내의 검출물을 통해서 사전 진단 시장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커져서 한 130조 정도 추정으로 이제 커질 텐데 시즌이라는 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고 이미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기간에 급등한 거는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 2조 5천억 수준 하는데 이걸 딱히 비싸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보통 글로벌 진단업체의 밸류에이션은 한 50배에서 60배를 받는데 내년에 일시적인 이익으로 멈춘다 해도 1,000억만 해도 50배 받으면 5조가 되죠. 네. 그래서 시즌은 좀 다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많이 판 게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랩지노믹스는 시즌 다음으로 이제 많이 수출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2개의 기업 정도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시즌에 갖고 온 목표가는 아마 전고점을 내일 관세청 통과가 나오면 맞출 것 같은데 전고점을 추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12만 5천 원에 손절가 8만 3천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이제 사전 진단 시장 규모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이고 시즌에 이제 긍정적인 미래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12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3천 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최충성 위원님은 직접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젠이랑 이제 포함해서 K 진단 키트 혹은 K 바이오가 더 날개를 달고 잘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바라서 이게 위원님들과 함께 업종과 종목까지 알아봤으면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위원님들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바로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종목들을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제 언택트주나 인터넷주나 뭐 원격의료 이런 쪽이 성장성 있는 거 결제주 다 알겠는데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올라갔죠. 이거는 뭐 정거장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종목 공략하는데 제일 편한 쪽은 소부장인 것 같아요. 소재 부품 장비는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좋고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살짝 있는데 비트크로스로 또 4차 산업의 베이스는 그 서버 수요하고 낸드 수요 이게 굉장히 견조하고 하반기에 디램 수요도 뭐 그 기본적으로는 받쳐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의 1,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생각보다 다 잘 나왔어요. 네. IT 기업, 소부장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 부담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소재 기업 중에 하나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뭐 그 실리콘 및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로 일렉트로드와 링을 이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특수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렉트로드가 뭐냐면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를 닿는 챔버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각 공정할 때 보면 가혹한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일렉트로드를 이제 가스를 분출할 때 도포를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 일렉트로드라는 게 그걸 구멍을 송송 뚫어갖고 가스가 뭉치지 않고 균일하게 퍼질 수 있게 이걸 해주는 거고 그걸 위아래 잡아주는 게 링 이런 걸 하는 이제 소모품입니다. 굉장히 자주 바꿔주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의 그 쿼터가 늘어나면 소모품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의 부품도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보면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 부담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소부장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가격 부담이 없고 실적도 올해 실적이 한 400억 영업이익 수준을 예측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한 3천억 수준이니까 그렇게 뭐 고평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대주주가 도쿄 일렉트론이 이제 시각 장비 업체로서 이쪽에 매출이 좀 편중돼 있는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의 업황상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업황을 믿고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잘 가야 맞는데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오늘도 약간의 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될 것이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저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 관련해서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 네네. 관련입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 전자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이고 일단 커넥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최근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지금 4차 산업이나 그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이유는 시장 자체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는 점을 지금은 이용을 하셔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감에 쌓여서 각종 섹터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뭐 원격 의료나 이러한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성장을 할 겁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지만 다만 지금
뭐랄까요?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언택트나 전자결제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 4차 산업과 연관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인성정보나 뭐 넥스트비티나 이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는 다 똑같이 돌고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율주행은 단순히 차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선박이나 뭐 비행기나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하면 일반적으로 자율주행도 같이 따라서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 구간 거의 10% 정도, 1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일단 지금 자리 아니면 오늘 3,500원짜리 저 정도 한번 눌려주면은 천천히 3,500원에서 오늘 종가 3,670원 사이에서 한번 공략을 하시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목표가 4,150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손절가는 3,400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스윙 관점에서는 얘는 지금 자리에서 뭐 4,150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5,000원, 6,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눌림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150원, 손절가 3,400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에서 좀 바로 공략해 볼 만한 베스트 공략주 만나봤다면 지난 공략주들 좀 AS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원재 위원님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게 솔브레인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흐름 좋더라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사실은 솔브레인도 소재 부품이니까 이제 똑같은 논리로 가는데 단 하나 이제 분할 이슈가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7월 달에 이제 지주 회사하고 사업 회사하고 분할하는 이슈가 있어서 당분간은 좀 흐름이 다른 소재 부품에 비해서 좀 지체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객을 이제 하시려면 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마이너하고 좀 가벼우니까 램 테크놀로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나 오늘 저녁에 기재부에서 한 회의를 통해서 부양책을 이렇게 계속 활성화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요새 흐름으로 봤을 때 내일 또 이게 반영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아마 시가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시가에? 네, 시가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소보장 관련해서 정부 이슈도 있고 솔브레인 오늘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좀 내일 시가에도 좀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다른 종목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 솔브레인 시가에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지난 종목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이오리더스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네,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일단 오늘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눌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도 어느 정도 만들었고 좀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지금 근데 마감 자리를 한번 보시면 전일 만들었던 그 봉의 중간 자리를 딱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도 아예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실 그런 자리도 아니고 일단 지금 일시적인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렘데시비르 오늘 아침에 렘데시비르 승인과 좀 관련해가지고 일단 그런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언제든 진단 키트로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백신 관련해서는 기대감에 올라가지만 결국엔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는 부분이고 돈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고 그런 기대감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보유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종석 의원님의 지난 종목 바이오리더스 AS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오늘 이슈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1시간 동안 도와주신 저희 두 분의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많은 분들 긴장하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내일 시장 잘 대응하시라는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드리면서요.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